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국에서 NSC 상임위 주재도 네. 했고 이어서 오늘 8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까지 긴급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대북 정착 능력을 제한하는 이 9.19 합의 이 부분에 조항을 효력 정지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효력 정지 재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예. 북한의 그 인공위성 군사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는 함수 관계가 없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는 접적 지역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9.19 군사 항목 속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굳이 그 양보해서 따진다면은 9.19 군사 합의 정신은 위배했다고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네. 국무회의를 해서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제가한 됐어요. 것은 예. 저는 아주 잘못된 패착이다라고 잘못됐다. 네, 왜냐하면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네. 또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구역을 현실화한 것인데 이것을 효력 정지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도가 훨씬 올라가고 네.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훨씬 더 잦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 고위급들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니 예. 미국에서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두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역 한반도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게 되면은 한반도도 긴장이 그럼요. 고조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된다면 네. 긴장도가 올라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걸 효력 정지를 제각까지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네. 보수를 결집시키는 한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어. 또 문재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지우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안보 정책 중에 하나가 9.19 군사 합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왔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비판해왔죠. 비판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 하는 일환으로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래요. 이런 걸로 지금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안보를 정치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오늘 얘기했더라고요.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서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네. 안보 이유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 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까 이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 네.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주장으로 보여요. 그건 어떻게 하나만 보세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네. 항상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와 적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네.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가 봐야 되잖아요.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불태다 하는 네. 거죠. 대부분 나만 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약간의 제한은 있죠. 훈련이라든가 그렇겠죠. 감시하는 예, 제한은 예. 있는데 불편함이 북한은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제한을 줘서 제가 늘 비교하는 것이 그 당시 비행금지 구역을 예를 든다면 공중에서 운용한 정찰 감시 능력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사람 시력에 비교하면은 우리 그 한미 시력이 한 1.5라면은 북한은 0.4도 안 돼요.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는 0.1 정도 준 1.4 정도 시력을 가졌고 북한은 0.4에서 확 줄어들어서 0.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까막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효력 발휘 9.19 합의를 논의할 당시에 네.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연합 사령부에서 검토한 결과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 사항보다 북한이 훨씬 제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게 그 당시 결론이었고 네. 최근에 제가 미국의 그 고위급들 친구들이나 또는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은 이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게 되면 한반도에 분명히 긴장도가 올라갈 텐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되게 버거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하나 갖고도 어려웠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네. 지역에서 중동 지역 지금 긴장하잖아요. 네. 미국은 사실 유대인이 경제나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고 입김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우선순위를 이스라엘에 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탄약이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보다도 지금 미국 입장에선 당장 네. 유대인의 입김이 세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관심을 갖는데 한반도 지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어려워지니까 네. 한반도는 지금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되겠다는 것인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점점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군사위성을 북한에서 발사했는데 9.19 군사합의 정신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반했으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되나요? 그 논리와 마찬가지잖아요. 9.19 군사합의 북한이 잘 안 지키니까 이거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그럼 어떤 법이 있을 때 네. 범법자가 많이 생기면은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법을 없애겠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죠. 이것은 9.19 군사합의는 사실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너들 지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를 북한은 시켜라.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예를 들면 정전협정을 했는데 정전협정 위반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럼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정전협정을 없앱니까? 아니잖아요. 정전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맞네요. 그렇게 유엔사에서도 정전협정을 지키라고 계속 네.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지렛대로 쓰고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그 안전판을 없애버리면은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단한 패착이다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철수와 비슷한 것이죠. 그때 북한에서 핵실험인가 했었잖아요. 그때 핵실험으로 기억되는데 네. 그랬더니 개성공단 철수해 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네. 아마 역사적인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개성공단에서 그 벌어들이는 돈이 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폐쇄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북한과의 통로가 없잖아요. 실제 개성공단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은 네. 위험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통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스며들 수 있는 통로였는데 네. 개성공단의 근로자 또 그 가족들에게 자유의 물결을 열 수 있는 통로였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그러한 것들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네. 없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교의 실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외교의 실패가 이어지니까 북한에서 군사위성 같은 이런 거를 발사했는데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중국과 그렇죠. 러시아의 도움이 예. 그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상임이사국의 그러니까 도움이 국제적인 필요한데. 제재를 못 하니까 네. 국내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할게 겁니다. 없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뭐 효력 정지를 한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패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이거 우리 정찰 잘해야 되니까 네. 효력 정지 해야 된다라고 감시 태세 강화해야 된다. 이게 언뜻 들으면은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상대적이니까. 네. 뭐 우리는 우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는 더 좋아질 수 있고 오히려 그렇죠. 그걸 네. 북한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니까 한반도의 긴장 고조 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는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걱정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까지 했다고 하니까 효력 정지는 뭐 지금 이루어진 것 같고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네. 뭐 효력 정지 뭐 북한이 거기서 효력 정지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 없잖아요. 아마 북한이 원하는 것이 그 예. 효력 정지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예,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발할 때 그 9.19 군사 합의를 자꾸 깨고 하니까 네.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명분이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음. 도발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죠.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정전협정 위반만 감수하면 되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9.19 군사합의 깨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력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예, 예. 군사합의 효력 정지되면은 우리 시력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제가 군단장을 할 때 보면은 네. 북한은 무인기를 계속 개발을 해서 조악하지만은 계속 침투시켰어요. 보냈죠. 그 당시 보면은 무인기가 저 성주에 있는 사드 네. 기지까지 찍고 올라가다 인제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니까 성주에 있는 사드 기를 다 찍고 간 겁니다. 네. 한 3m 되는 조악한 무인기였지만은 그런 무인기를 수없이 보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무인기를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감시하고 관찰했는데 네. 그동안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거의 없다가 지난 연말에 그 북한 무인기 5대 보내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것이 일상화되겠죠. 무인기 침투라든가. 아, 네. 그러면은 그리고 무인기가 네. 지난번에는 감시의 수단으로만 이렇게 썼는데 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가서 갖고 온 게 뭡니까? 그 무인기에 폭격 무인기를 두 개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개조해서 폭격할 수 있는 무인기를 그 만든다면은 네. 그거는 엄청난 그 위협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좀 간단치 않은 일 같다. 그러니까요. 네. 나비 효과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치적인 얘기 의도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또 우리 정부에서 바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반도 대치 상황 긴장 고조 이걸 남쪽과 네. 북쪽이 다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만 계속 이제 불안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일 일단 네. 국방위 전체 일을 내일 오전 9시 반에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북한 군사위성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네. 여기에 대해 따지면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